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유진투자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어제 기업밸류업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는데 사실 기업밸류업 2차 세미나 라이브 영상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네, 보고 있었는데 이게 내용이 사실상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며칠 전에 얘기했던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크다는 이유와 함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진투자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진투자증권은 증권사, 즉 금융사로 매매업, 중개업, 자문업 등등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가치 개선을 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주요 내용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좀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 내용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좀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는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5월 2일 어제죠.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죠. 사실 요새 최근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었는데 사실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2차 세미나 그 라이브를 제가 영상을 봤었는데 2월 26일에 발표했었던 내용과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오늘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이 별천문서를 좀 함께 보자면요. 기업가치 재고계획 가이드라인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뭐 검토 중이다, 뭐 예정 중에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일단 쭉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뭐 전체적인 틀 그리고 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요. 다음 시트를 좀 보자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뭐 향후 기업이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기업 밸류업 초창기 때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다음 시트를 보시면 이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실 2월 26일에 발표했던 이 향후 계획도 뭐 그다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시트도 보시면은 사실 대부분 발표 자료들이 거의 같은 내용이죠, 지금. 저번에 2월 26일에 발표했었던 내용들과 거의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검토 중이다, 예정 중이다라는 말만 하시고, 따로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일단,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뭐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단 이 이유에 대해서 못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죠. 이 부분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 간에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기획재정부가 이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라든지 아니면은 이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 과세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반대할 경우에는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세제 지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도 이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제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김 빠진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실제로 기업 관련 정책이 실현이 될지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죠. 그런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설정을 해놨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래 꼬리가 11 이평선 쪽에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오늘 같은 흐름도 이 11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고 아래 꼬리가 달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래 꼬리 11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좀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은 법 개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업 밸류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좀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